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만에 이혼하고 아직은 많이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단둘이라고 해도 근처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을 도움받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거든요. 다행히 제가 벌이가 많이 나쁘지 않아서 저희 두 식구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남편이었던 그놈은 제가 지가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혼 요구했을 때 콧방귀를 끼며 괜히 어줍지 않게 센 척하지 말라고 어찌나 재수없게 굴던지,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애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으니 저는 매일매일이 복수하는 기분입니다. 제 딸은 올해로 4살이 됐어요. 다른 또래의 아이들은 부모한테 재롱 부리며 예쁨을 한 몸에 받을 텐데 딸을 생각하면 아빠라는 인간을 떠나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놈이 남편이고 아빠인 걸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제가 아빠 역할까지 모두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딸아이가 아빠를 찾지도 않고 성격도 순한 편이라서 나름 수월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애가 아빠를 너무 찾지 않아서 신기해할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그 인간이 어린 딸에게도 존재감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딸아이가 왜 아빠와 이혼했는지 궁금해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요, 절대 아이를 생각한답시고 그 인간을 미화해서 얘기해 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서 결정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자기들 분리하면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자기 하기 싫은 건 전부 저한테 떠미는 그런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랑 어울리려 노력을 하지 않아? 가만 보면 너는 너밖에 모르는 것 같아. 저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딸도 혹여 남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를 절대 하우대 멀쩡한 걸로 고르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려주고 싶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남편의 외모와 분위기에 홀딱 반해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결혼하면 남편과 연인처럼 친구처럼 알콩달콩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요. 로망은 무슨.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 원수가 따로 없어졌어요. 세상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 다른 남자들도 많이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 전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기 가족들한테 무심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둘도 없는 효자가 된 케이스였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 인간은 저에게 무슨 독재자처럼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강요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요. 저는 단연코 그놈한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언니를 우선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면 저처럼 세상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는 듯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돼야 할 남편이 저러니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참 없었죠.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서 일할 뿐 전업주부가 아닌데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아무런 양해도 없이 저를 잉여 노동력처럼 불러 일을 시켜 먹으려 안달이었는데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남자 저런 시댁에 시집을 갔냐고 저를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만약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결혼을 했다면 제가 바보고 이런데 사연 보내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인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저를 속였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어머님이 저한테 우리 집은 지극히 민주적인 집이다. 나도 딸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막대하거나 함부로 못하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면 그때부터는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이만하면 시집 잘 오는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제 손까지 잡으시고는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을 하는지 제가 깜빡 속았어요. 그리고 신우도 마치 제 친동생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언니는 있는데 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동생이 생긴 것처럼 말도 예쁘게 하고 좌우간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남자랑 시댁은 잘 골랐다고 생각하며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저들한테 깜빡 속은 줄도 모르고 좋다고 기꺼이 그놈과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데 누군들 속지 않을까요?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워낙 그 외모 때문에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죠. 저는 운이 좋게 큰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찍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름 제 나이치고는 돈도 제법 많이 모았거든요. 그걸 알았던 건지 그놈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고 저는 저만큼 남편도 준비가 잘 되어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결혼식과 신혼집, 그 밖에 혼수로 가정 가구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그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였더군요. 하지만 시댁에선 그런 줄은 모르고 저희가 자기들한테 손 벌리지 않은 것을 좋아했는데 그도 그럴 게 시댁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남매 결혼시키는 게 당신들 최대 숙제라고 결혼 전에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욱 작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나름 저도 시댁에서 예쁨 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진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시집을 가면서 시작됐어요. 원래 신우와 저는 제법 많이 친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과 신우 사이는 뭐랄까 딱 현실 남매였어요. 서로 소 닭 보듯 하던 그런 남매였는데요.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갑자기 애틋함이 터져 나올 듯 둘 사이가 전에 없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뭐 이왕이면 친남매끼리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신우가 은근슬쩍 제 이야기를 흘리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 전에 신우와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친정 얘기, 남편 얘기, 그 밖에 일 얘기 등 참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이야 그게 실수였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워낙 친동생처럼 저한테 잘했고 저도 신우를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했던 거였는데 신우는 그걸 이상하게 살을 붙여서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어째 예전과는 다르게 태도가 변했는데 그러니 슬슬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네들끼리만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묘하게 왕따 당하는 기분까지 들면서 그게 참 불쾌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더 제가 자기 식구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며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뭘 그런 사소한 걸로 섭섭하다는 거야. 그렇게 섭섭하면 자기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면 되잖아.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신경 쓰고 챙겨주길 바래? 자기가 무슨 공주야? 매부를 봐. 매부는 알아서 눈치껏 끼어 들어와서 즐겁게 놀잖아. 뭐? 자기야말로 왜 말을 그렇게 해?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서방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 나는 그저 내가 너무 헛도니까 자기라도 날 챙겨달라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아니면 앞으로 시댁은 나 빼고 가. 자기는 그런 게 문제야. 자기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식구들이 잘해주길 바래?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 매부를 봐. 매부가 노력하니까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매부를 챙기게 됐잖아.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서방님을 좋아했다고. 자기, 서방님 가난한 집에 능력 없다고 아가씨 결혼 반대하지 않았어? 그야, 그때는 내 동생 고생할까봐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야, 이젠 그런 것도 다 불만이냐? 그럼 나도 자기한테 불만 많은데. 어디 여기서 다 말해볼까? 자기는 왜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살갑게 안 구는데? 자기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는 해?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목소리도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라. 무슨,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나름 해. 문자도 하고. 근데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그래. 얼마나 서운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냐고. 자기 진짜 무심한 며느리인 거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억울했어요. 저는 나름 신경 쓴다고 쓰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좋은 과일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으면 친정엔 안 보내도 시댁에는 보내고 그랬는데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니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노력이 아니고 뭐였나 허탈해졌어요. 그리고 시집을 간 신우는 겪어보니 앞에서는 헤헤 웃고 뒤에서 딴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 게 주 특기였어요. 그러니 저랑도 남편 뒷담화하면서 친해졌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제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으니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어요. 저는 신우의 본 모습을 알고 매일 이불킥을 하면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후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는 나만 생각하는 나쁜 아내이자 며느리, 도리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이기적인 며느리이자 올케가 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예정에도 없이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일 마감을 해서 보내줘야 하는 날이었고 제 상태도 외출하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신혼애가 온다고 들떠서는 저한테 다 필요 없고 빨리 가자고 애처럼 조르더군요. 저는 그때 심지어 임신 중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물론 임신 초기라 몸이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일도 해야 하고
거기 가면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변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편하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그럼 피차 좋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생트집을 잡았고 급기야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거 봐. 자기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이랑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 자기 솔직히 말해봐. 자기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지? 처갓집보다 우리 집이 사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건 또 무슨 치다나 까먹는 소리야.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자기 거기 가면 술 마실 건데 나는 임신 중이잖아. 그럼 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야? 나야말로 자기한테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 나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야 갑자기 연락을 받았으니까 미리 말을 못한 거지.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해? 뭐 얼마나 번다고 이 밤에 유별이야. 그냥 식구들끼리 기분 좋게 모여서 같이 마시는 것도 먹고 즐기자는 건데 이렇게 혼자 초를 치면 좋아? 됐어. 미영이가 올케 언니는 일 핑계로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이었네. 그래, 너 혼자 일 실컷 해라. 남편은 그날 그렇게 말하고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아하니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시어머니도 남편과 신우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 나다. 아무리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도 내가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너도 너 할 도리를 해야지. 어제 같은 날도 그렇다. 네가 임신 중이라 술을 못 마셔도 와서 음식도 거들고 분위기도 맞춰주면 좀 좋아. 나도 어지간하면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 집 기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너 매일 아침 나한테 문안 인사 전화해라. 네? 매일 아침이요? 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엔 거의 못 일어나는데요. 그냥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너 편의까지 봐줘야 하냐?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자랑이야. 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그럼 너는 퍼져서 자빠져 잔다는 소리잖아. 내가 아침밥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네. 저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일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임신하고 부쩍 잠이 많아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도 저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러니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했고 거의 울먹이면서 저도 제 하소연을 늘어놨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연기까지 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른이 시키는 일이니 알람까지 맞춰놓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저도 저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으셔서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순서가 조금 바뀔 뿐 거의 녹음기 수준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출근했고 그리고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라. 엄마가 그러면 뱃속에 애도 게을러지는 거야. 알겠니? 집에 있으면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따뜻한 밥에 반찬 만들어서 줘라. 남자는 자고로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비몽사몽해서 저렇게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점심때까지 자곤 했는데 이게 저도 힘들지만 시어머니도 힘드신지 보름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알람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면 그만인데 시어머니는 은근 그게 어려우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는 전화를 드려도 바쁘신 건지 아니면 귀찮으신 건지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엔 우리 며느리는 도무지 나랑은 친해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뭘 시켜도 시원치 않으니 나만 속이 터지지. 됐다. 이제 전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걸 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하셨나 보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그걸로 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자기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어쩜 그럴 수 있냐? 자기가 먼저 살갑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고 같이 나가서 점심이라도 먹자고 하면 좀 좋아? 아니, 나야말로 좀 묻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도 알잖아. 나 늦게까지 일하고 오후 다 돼서 일어나서 입맛도 없어서 대충 요플레랑 빵 정도 먹는 게 다인데 어머님이랑 밖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내 사정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어머니도 정말 너무 나한테 일방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도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뭘 그렇게 노력을 했어?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언제 안부 전화 드렸는데, 자기 집에 한 달에 4번 갈 때 우리 집에 몇 번 갔지?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남자고 사위잖아. 며느리랑 같아? 나는 자기가 우리 식구랑 조금이라도 더 잘 지내길 바래서 하는 소리잖아. 그리고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때 자기는 나한테 자기네 식구들은 각자 알아서 사는 타입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머님도 민주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함부로가 아니면 뭐야? 나를 전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지 않잖아. 배려? 언제부터 배려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됐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야. 저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에 질려버렸어요. 아니, 배려라는 게 위아래 상관이 있나요? 배려는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모두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란 놈은 배려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입을 닫았는데요. 어차피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힘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임신 4~5개월 정도 되어갈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렇게 다투는 날엔 배가 뭉쳐서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자 애 아빠라는 이놈은 그런 거엔 관심도 없는 그런 최악의 인간이었죠. 원래 임신했을 땐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제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편은 제가 나쁘고 자기는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사랑과 믿음이 깨지면서 무늬만 부부이자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때도 종종 이혼을 생각하곤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모를까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아이를 낳고 저도 아이 케어하느라 남편한테는 아이의 관심도 끄고 살았는데요. 그러자 애 낳고 애 핑계로 더 가관이라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자주 겪다 보면 이 꼴이 나는 건지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 케어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러는 시어머니는 제 미역국 한번 끓여주신 적도 없었고 집에 와서 애를 봐주신 적도 없었는데 무조건 영상통화랑 사진만 보내라 요구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댁은 제가 임신한 것보다 무슨 큰 경사라도 난 듯 난리가 났더군요. 그땐 저야말로 서운했는데 신우는 그런 저에게 더 약이 오르라며 새침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사실 제가 신우가 자꾸 저와 식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 같아 몇 번 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그날부터 신우와 저는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자기가 임신을 했어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자기 임신해서 힘들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으면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런 연락도 안 해주는 게 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요. 오죽하면 자기 조카가 태어났어도 보러 오지도 않는 고모였다니까요. 그러니 저도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해도 축하 인사는 했지만 선물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했었죠. 너는 어떻게 올케가 돼서 신우 임신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 정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저도 아가씨한테 임신했다고 축하 못 받았고 심지어 저희 딸 태어났어도 여태 보러 오지도 않는데 저는 뭐 속이 없나요? 뭐야? 너는 나이도 더 많고 손윗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축하는 뭐 맨입으로 하니? 근데 걔가 작년부터 계속 돈에 쪼들려 사니까 축하하고 싶어도 못한 거지. 그리고 내가 사진 보내줘서 이미 다 보고 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뭘 꼭 바래서 이래요? 그리고 사진이랑 실물이 같나요? 그래도 명색의 고모인데.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옆에서 참고 있으려니까 못 참겠네. 그냥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 엄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뭘 더 바래?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집에서 맨날 돈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었으면 이럴 때 그런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걔가 요즘 맨날 돈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아, 우리 엄마 이러다 또 눈물바람 나겠네. 내가 미경이한테 축하한다고 이미 100만 원 보냈어. 그리고 조카 태어나면 내가 더 해주지. 아무렴 삼촌이 가만히 있나? 정말? 아, 잘했어. 이러니 핏줄이 남보다 나은 거지. 저는 남편 말 듣고 황당했어요. 저한테 돈 없다고 조리원비 필요하면 제 돈으로 하거나 친정에 말하라고 하더니 지 동생한테 저렇게 후할 수가 있다니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뚫은 것도 나중엔 제가 극대노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하고 제가 경제권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생활비만 받기로 했죠.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해결하고 있는 건지 씀씀이는 늘 해프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짤 수가 없었죠. 그래놓고 지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제가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며 생활비 입금할 때 가진 유세를 다 떨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버는 건 그저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며 무시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고 친정 부모님이 출산하고 300만 원 보내주셔서 그걸로 산후도우미까지 불러 산후조리 했는데 이놈은 그것도 다 지가 준 생활비에서 쓴 줄 알았더군요. 아무튼 그런 놈이었기에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쳐갔고 저렇게 지 처자식은 모르세 하면서 지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임신 6개월 차가 되어가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서 받았죠.
언니, 저예요.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저는 언니가 먼저 전화할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뭐 언니도 애 키우랴 바쁠 테니 제가 이해하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저는 하나도 고맙지가 않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도 여태 저한테 전화하거나 조카 보러 온 적 없잖아요. 그야 좌우간 제가 이해한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까칠하게 구세요? 나 언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가씨가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제 얘기를 했는지 벌써 까먹었어요? 아, 그거요. 근데 그거야 가족끼리 그럴 수 있죠. 저 언니에 대해서 없는 소리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언니도 저랑 우리 오빠 욕 많이 했잖아요. 그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죠. 저도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아무런 감정 없고요. 물론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해서 좀 삐쳐있긴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오해는 풀고 싶어서요. 저는 언니랑 엄청 잘 지내고 싶거든요. 저는 신우의 저 말들이 더 싫었어요. 또 무슨 꿍꿍인지 나중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신우를 아는데 용건이나 목적이 없으면 저한테 절대로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그날도 결국엔 저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만 저한테 화내시고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저 예전엔 언니랑 잘 지냈잖아요. 이젠 1살 터울 애기도 있는데 같이 잘 지내면 육아 동지도 되고 좋지 않아요? 애기용품도 같이 쓰고요. 글쎄요.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면 아가씨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요. 저 지금 애기 잘 때 하던 거 마저 해야 하거든요. 끊어도 되죠? 아, 잠깐만요. 언니도 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실은요. 신우는 결국 저렇게 말을 꺼내더니 저한테 산후조리원 어디가 좋은지, 가격이 어떤지 등등을 물어보려 전화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언니는 산후조리 어떻게 했는지,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들었는지 물었는데요. 저는 속일 이유도 없어서 있는 사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 오빠가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말엔 좀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부인한테는 10원 한 장 주지 않더니 동생 임신했다고 100만 원씩이나 보낸 게 놀랍다고 똑같이 말했는데요. 저도 워낙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 유치한 거 알지만 똑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우가 하도 돈 때문에 걱정이 많길래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 같은 거 알아봐요. 나는 소득 때문에 조건이 안 됐는데 아가씨는 외벌이라서 아마도 될걸요? 그게 있죠. 저희 시댁에서 무슨 산후조리 하는데 돈을 쓰냐고. 그냥 며칠 애기 보면서 바깥바람 안 쐬면 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외부 사람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렴하면 시부모님 몰래 조리원 갈까 했죠. 참, 저도 저지만 신우도 답도 없는 시댁에 시집을 갔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못돼서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며칠 뒤 남편한테서 시어머니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귀하니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신우가 막달이 다 되어갈 즈음 시어머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크게 다치셨는지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입원할 정도였는데 갈비뼈도 골절이 되어 꼼짝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본인이 다치신 것보다 신우 산후조리를 걱정하셨는데요. 식구들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신우 산후조리를 못해주면 저라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밑밥인지 뭔지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더 앓는 소리를 하며 아프다는 듯 누워 계셨고, 그러면서 저 들으라는 듯 더 신우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쎄했죠. 하필 다쳐도 이렇게 중요할 때 다쳐서는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미경이는 찰석같이 나만 믿고 있을 텐데. 아유, 아파라. 이건 또 왜 이렇게 아프냐? 나 대신 우리 미경이 산후조리할 사람도 없는데. 불쌍한 건 그러게 좀 있는 집에 시집갔으면 좀 좋아? 누군 산후조리에 산후도우미까지 불러다 호강을 하는데? 불쌍해.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미 파악했어요. 그래서 마치 안 들리는 듯 행동했고, 시어머니는 그게 답답했는지 이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예, 너 내 말 듣고 있니? 우리 미경이 산후조리! 어머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산후조리는 아가씨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저는 이미 아가씨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가씨 정도면 얼마 들이지 않고 도우미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한테 산후조리를 맡기냐. 그렇다고 애 볼 줄도 모르는 네 시아버지한테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밖에 없잖니. 저요? 그럼 저희 딸은요?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친정엄마한테 겨우 부탁해서 잠깐 오는 건데, 신우 산후조리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 일은요? 너 어차피 노트북인지 뭔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애를 하나 보든 둘을 보든 어차피 집에서 보는 건데 뭐 어때? 너 불편하면 박서방은 당분간 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할게. 딱 3, 7일만 네가 고생 좀 해라. 3, 7일이요? 지금 저더러 한 달 가까이 아가씨 집에서 애 둘을 보고 일도 하고 아가씨 산후조리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질색을 하고 거의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당분간 병원은 안 가려고 했는데요. 어쩜 날짜도 기가 막히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됐어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신우가 진통을 오래 했는지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병원에 있는 마당에 병원 태어나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울상을 지었는데요. 남편이 마치 저랑 약속이라도 된 듯, 뭘 너는 그런 거 걱정해. 당연히 네 올케 언니가 엄마 대신 너 산후조리 해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에 신우는 정말이냐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일그러진 얼굴로 남편한테 어디서 개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렇게 혼자 멋대로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본인이 하라고 무섭게 말을 하니 남편이 흠칫 놀라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해야 했냐며 저한테 무섭게 따졌는데요.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나랑 상의도 하지 않은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 자기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니한테도 못한다고 말했어. 아니, 진짜 너무하네. 그럼 내 동생은 애 낳고 뭘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저렇게 됐으면 자기라도 나서서 한다고 해야지. 원래 며느리가 이럴 때 희생하는 거 아니야? 희생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원하지 않은 희생을 왜 자기가 시켜?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애도 아직 손 많이 가는 애기거든? 이제 돌진한 애랑 신생아를 나더러 혼자 다 보라고? 그렇게 동생이 걱정이면 당신이 휴가 내고 아가씨네 가서 산후조리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럼 나서질 말아야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해라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남? 이거 봐.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랑 남이라고 생각한 거네. 내 말이 맞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알겠어? 저는 홧김도 있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다고 했어요. 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이혼을 서두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나랑 살 거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생각을 해봐. 같은 여자로서 내 동생 좀 불쌍하지 않아? 자기야 그래도 친정에 여유도 있고 내가 갖다 주는 돈도 있어서 쪼들리지 않고 살지만 내 동생은 그런 사소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자기가 그냥 산후조리 그것 좀 해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점수 좀 따. 점수 같은 소리 하네. 싫다고. 아니 산후도우미 부를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거 참 답답하네. 산후도우미가 집에 상주하는 거 아니잖아. 상주하는 사람 부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하러 그런 돈 낭비를 해. 그래, 내가 자기한테 한 50만 원 줄게. 그럼 한 달 정도 내 동생 산후조리 해줄 수 있지? 50 같은 소리 하네. 자기 산후조리원 얼만지도 모르지? 그것도 한 달? 하기사 자기 자식 낳은 와이프한테도 산후조리 비용 안 줬는데 네가 뭘 알겠니? 그거 내가 번 돈으로 한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50 받고 돌쟁이 애도 있는데 네 동생 산후조리까지 한다? 정말 사람을 호구로 하는 거야? 그렇게 동생 챙기는 마음이 크면 산후조리원 지금이라도 알아봐. 그리고 그거 결제해주면 되겠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에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저더러 살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봤다며 혼자 지랄 발광을 하더니 지분에 못 이겨 괴성을 지르다 이내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장문에 문자가 왔는데요. 뭐 대충 요약하면 제가 자기 식구들 무시하고 싫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난대요.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여자랑 어떻게 살지 너무 고민된다며 자기 없이 살 수 있냐고 묻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괜찮다고. 제가 자기네 식구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건 안 괜찮은 건가요? 그럼 남편은 도대체 누구 남편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없이 살 수 있냐니. 이건 정말 제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고 뭐고 지가 없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이혼하자고 답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곧장 전화를 해서는 저더러 진심이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100% 아니 200% 진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가뜩이나 기분 나쁜 저에게 더 기분 나쁘라고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센 척하지 마. 너 그런다고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없이 네가 무슨 돈으로 살아. 그럼 애는 너 나 없이 애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너 나한테서 그 핑계로 양육비 뜯어갈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어. 와, 누가 들으면 너 한 월에 1,000만 원은 버는 줄 알겠다. 나 몰래 뚫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다 메꿨니? 신용카드는? 생활비 주는 것도 맨날 돈도 일정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넌 뭐 네가 대단하게 훌륭한 가장인 줄 알았지? 내가 우리 애 보고 참고 산 거야. 내가 네 동생이 우리 이간질 시키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넌 내 말 안 들었잖아. 사이가 좋을 거면 결혼 전부터 좋든가. 그럼 내가 니네 노는 꼴 보고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서로 소 닭 보듯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사이가 좋았어. 너야말로 뒤에서 내 욕이랑 우리 엄마 욕하고 다녔잖아. 누가 그래? 또 네 동생이 그래? 어떻게 된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못 믿고 자기 동생만 싸고 돌아. 다 됐고 나는 그래서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문자 내용 보니까 너도 이혼 고민하고 있던데. 우리 이쯤에서 서로가 원하니까 정리하자. 효심 가득하고 동생 끔찍하게 생각하는 너 혼자 네 엄마 네 동생 챙겨. 그거였네. 너 지금 그 두 가지 하기 싫어서 나랑 이혼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건데 뭘 물어봐. 그리고 양육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럼 아빠 자격은 없는 거 알지? 애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나는 네가 주는 코딱지만한 양육비 욕심 없으니까.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그놈이 뭐라고 소리를 치든 말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일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는 없고 그 인간 번호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 작성해 그놈 회사에 등기로 날렸는데요. 그놈이 그 등기를 보자마자 친정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지고 왔어? 당연히 도장은 찍었겠지? 라고 물었는데요. 안방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나오니 지도 성질처럼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뭘 밖에까지 나가서 얘기를 해? 어차피 헤어질 사이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 사람들이 진짜 염치도 없지. 내가 내 딸을 그 집에 굳은 일 도맡아서 하라고 보냈나? 자기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지. 자네 어머니 진짜 제정신인 거야? 내가 정말 쫓아가서 따질까 하다가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해서 참았어. 장모님, 오해세요. 저희 가족은 승주랑 잘 지내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승주가 저희 가족을 멀리하고 싫어하니까 서운하신 마음에. 서운? 나야말로 자네한테 서운해. 자네는 자네 위 형님 하는 것도 못 봤나? 근사위는 어쩜 그렇게 우리 애한테나 우리 딸한테 잘할 수가 없는데 자네는 뭔가? 자네야말로 우리 가족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잖아. 나는 그래도 자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네. 당연히 남인데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자네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내 딸한테 자네 동생 산후조리를 시켜? 자네 미쳤나? 아님 돌았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지가 뭐 잘한 게 있어야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 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뻔뻔하게 지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어요. 승주도 저 없으면 애 딸린 이혼녀 딱지 붙고 힘들어요. 그리고 승주가 벌어봤자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힘들죠.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그래? 됐어. 나는 네가 가져다주는 쥐꼬리만한 생활비 필요 없고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왜? 어머니 병수발이랑 아가씨 산후조리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니?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순순하게 합의 이혼해줄 것 같진 않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이 송달한 직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너는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하자고 해. 그렇게 네 신우 도와주는 게 싫었던 거야? 네가 아무리 우리 가족을 무시해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가족이지 않니? 서로 어려울 땐 돕고 살아야지. 네가 지금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누가 또 아니? 네가 내 딸한테 도움받는 날도 있을지 모르잖아. 하며 일장연설을 쏟아내셨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신우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성품에 신우가 저를 도와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제가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고 생판 남을 부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500만 원 달라고 확 질렀는데요. 시어머님이 경악을 하시며 어떻게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하냐며 저더러 상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 말대로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며 제 딸도 저 닮아서 나중에 피도 눈물도 없을 거라고 악담을 하셨는데 아니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저 식구들한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한 세트처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젠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태도를 바꿨는데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나?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터서 멈출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같이 사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할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제 뒤에서 제 험담이나 하고 저를 이기적이라며 왕따 시킬 것이 뻔한데 이럴 바에는 속 편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하니 남편이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고 했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은행 어플 열어서 통장 잔고 보여줬네요. 제가 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뿐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버는데 남편은 그걸 뒤늦게 알았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남편 마이너스 통장 메꾸려고 돈도 제법 많이 모아놨는데 이혼하면 그것도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지가 지 복을 찬 꼴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는데 더 싫더라고요. 결국 이번엔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저랑 헤어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줍잖게 양육비 보내면서 엮일 생각하지 말라고 친권 소송도 같이 한다고 확 질렀는데요. 기간은 아이가 어려서 좀 걸렸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살고 있는 집 팔아 똑같이 나눴고 다신 보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그놈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날 지 남편이랑 사내 만회하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러니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자기 자식들이 다 이혼하게 생겼다며 저더러 마음을 바꿔달라고 빌더군요. 아니, 이미 이혼 판결까지는 앞마당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사람 왕따시키고 이방인 취급을 하더니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의 언니는 그러게 왜 그 사람들한테 통장 잔고를 보여줬냐고. 저 사람들 네 돈 보고 저러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아까워하며 후회하고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제 힘으로 제 딸아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한부모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겠지만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힘들겠어요.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같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요즘 따라 저희 딸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호강하는 기분이에요. 이 좋은 걸 저 혼자 실컷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애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데 언제까지나 저 예쁜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씩씩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결혼은 누군가의 이간질과 이기적인 그 사람들의 못된 심보로 실패했지만 인생은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그랬어요. 인생은 성공과 그 과정만 있다고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 남편과 헤어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딸과 맥주 한 잔 기울일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땐 엄마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아빠였고 남편이었던 그놈은 저랑 이혼하고 다시 예전처럼 효자는커녕 자기 집에 소홀하고 지 동생한테는 너 때문에 이혼했다며 지 동생이랑 앙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럼 무슨 소용이죠? 이혼하기 전이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인간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린 그놈은 버는 족족 빚만 갚으며 힘든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사람 사는 거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고 소식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돌아 저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놈이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진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니 이혼 소송할 때 친권도 같이 챙겨온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 성견지명에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이젠 그런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연을 끊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데 저 이만하면 이혼 잘한 거 맞죠? 이왕이면 그런 놈과는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그놈과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빨리 발을 빼는 게 최선이잖아요. 물론 이혼이라는 걸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그 누구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인데요. 제가 용기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기분 좋은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